루이스 에니케 감독 선임 발표 이후 예상대로 또 여름 이적 시장 때 거론됐던 선수들의 오피셜이 하나씩 뜨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 오피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확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오피셜만 남았다. 이제 빠그라질 일은 없다라는 증거들이 있고 또 그에 따른 또 이강인 선수의 훈련 합류 일정, 또 경기 일정 등까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에니케 감독 오피셜 이후에 슈크리니아르가 1호 영입 그리고 마르코 아센시오가 2호 영입으로 발표가 났어요. 이 두 선수는 다 프리에이전트 영입이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구단과의 협상이 필요 없는 선수들이어서 그냥 가장 먼저 특히 슈크리니아르 같은 경우는 이미 1월에 선수와 합의가 끝났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슈크리니아를 아마 꽤 본인들 기다렸을 거예요. 다만 근데 아센시오는 계약 기간이 짧은 거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도 그렇게 아주 기대를 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지금 3년 계약을 맺었는데 분명히 이제 아센시오 같은 경우에 최근 좀 꺾이는 상황도 있었고 경쟁이 있긴 했었어요. 에스턴 빌라도 원하긴 했는데 에니케 감독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은 선수도 아닌데 3년 계약은 좀 놀라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우가르테 영입이 곧 발표되지 않겠느냐. 여기 사진은 안 나왔지만 저희가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는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제 포르투갈의 대표 스포츠 신문인 헤코르드지에서 이미 우가르테 단독 인터뷰를 해놨다가 오피셜이 밀리니까 그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파리에 가서 3호 영입은 우가르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고, 그럼 이강인 선수는 언제일까? 사실 지금 앞서서 보도 나온 다른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앞서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파리 생제르맹이 계약을 맺고 있는 디올 정장을 똑같이 입고, 그렇죠. 그 오피셜 영상 그래픽 이런 게 다 비슷한 결이에요. 이런 것들을 작업을 이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스페인 마르카지의 이제 마요르카 담당 기자로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시켜드렸던 그 후안미 산체스 기자가 이제 이강인 이적 합의는 사실상 다 끝났고 공식 발표만 남았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이 보도 시간이 스페인 시간으로 7월 6일 밤 11시예요. 원래 이렇게 늦게까지 기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이 얘기는 최종 구단 간 이제 사인이 아마 이 시점에 끝났을 것이다. 왜냐,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파리로 이동을 하려면 구두 합의가 아니라 서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시점에 기사가 나온 거 한국 시간으로 7일 아침이거든요. 이전에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사실상 합의를 봤다. 다만 이제 몇몇 세부 사항들이 남아 있다라고만 했었던 거였는데 그 이제 세부 사항이 전부 다 마무리됐다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준비가 끝났고 남은 것은 공식 발표뿐이다라는 얘기는 구단 간의 사인이 끝났다, 서류를 주고 받았다는 얘기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는 사실 지금 파리 선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날짜도 얘기하는데 7월 10일 월요일에 시작되는 엔리케 감독의 이제 파리 생제르맹 프리시즌 첫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 전 주말에 발표한다. 왜냐하면 오피셜이 안 났는데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늦어도 일요일에는 오피셜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빠르면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중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양 구단이 공식 발표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 그 앞서서 이제 이적료가 들지 않았던 또 다른 선수죠. 셰르 은두르를 이제 먼저 발표하고, 임대 계약을 맺은 선수들 이게 먼저 나오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나온다. 근데 이 순서를 보니까 우가르테, 리카 에르난데스, 이강인, 아마 요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 근데 리카가 도리어 저는 더 늦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면 리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세부사항 놓고 대화 중에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운두르, 우가르테가 일단 먼저 나오고 이강인, 리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요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되는 대로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르카의 후안미 산체스 기자가 보도한 또 재미있는 내용이 이적료예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실제로 마요르카가 실수령하는 이적료로는 역사적인 규모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사무엘 에토, 사실 마요르카가 이적시킨 최고의 공격수고, 그렇죠. 그 당시 2004년에 이제 그 물가 기준으로 보면 사실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2,400만 유로가 지금 2,400만 유로가 아니에요. 지금은 두세 배 봐야 되거든요. 지금으로는 최소 4,800만 유로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그 당시에 에투의 그 소유권을 50%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사실상 처음에는 임대로 데려와서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절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400만 유로에서 마요르카가 이제 받은 금액은 1,200만 유로보다 약간 높은 금액만 받았다는 거죠. 여기 일부 액수를 좀 나눠 가진 건데, 그래서 이제 총액 이적료로는 에투가 마요르카 출신으로는 최고 이적료를 기록했지만 실제 받은 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돈으로는 이제 이강인이 역대급이다. 왜냐? 지금 이제 많은 보도를 보시면 2,200만 유로의 합의가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20%를 가져가는 그 조건이 있어요. 왜냐,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올 때 발렌시아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FA로 풀어줬고 FA 선수들은 계약금 안 받는 대신 이적료다. 다음 이적할 때 20% 줘. 이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떼면은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1,760만? 예, 1,760만이고요. 예. 이제 이강인 선수가 440만 유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1,760만 유로 딱 보시면 에투를 이적시면서 받은 돈보다 500만 유로 이상, 500만 유로 가량을 더 벌게 된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마요르카의 역대 이적료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일단 2위에 있는 디에고 트리스탄, 스페인 대표 공격수였죠. 이 선수가 1,775만 유로를 기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15만 유로가 이강인 선수보다 실수령액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또 이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옵션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개인 성적과 그리고 또 이제 파리 생제맹의 우승 여부, 그 우승이 물론 어떤 우승에 걸려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리그왕 우승이라면은 그거는 쉽게 받을 거고, 반면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이긴 하지만은 어쨌건 옵션 금액이 있으니까 그게 발동이 된다면은 그러면 트리스탄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이제 15만 유로는 사실 옵션으로 치기에 너무 적은 액수예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마요르카가 최대로 원했던 건 2,500만이기 때문에 그래도 300만 유로 정도 옵션 정도는 보통 넣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발동이 되고,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뭐 5년 계약을 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안에만 그걸 달성하면 마요르카 역대 최고 수령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또 하나의 또 그 플러스 요인이 있죠. 예. 현재 손무이시 홈구장을 리모델링 중인데요. 이게 그 1월 이제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파리 생제맹과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마요르카가 추가적인 수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마요르카가 그 입장 수익을 어느 정도 대부분 가져가는 그 조건이니까 내건 거지. 파리가 와서 뭐 마요르카 파리 초청비를 내는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걸로 할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적이 연결돼가지고 평가전을 잡을 경우 그렇게 해주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토트넘과 샤흐타르의 그 협상인 거죠. 솔로몬을 영입할 때 이적료를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수익 전부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 기부금으로 하겠다라고 하기도 했고, 저는 레스터 시티하고 이제 토트넘이 평가전을 잡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메디슨 이적료 생각보다 싸잖아요. 그러면 평가전 수익 너네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는 와서 경기해주고 그 수익은 마요르카가 홈이니까 뭐 입장 수익이든 뭐 TV 중계 수익이든 챙기니까 실질적으로는 트리스탄을 넘은 마요르카 최고의 그 수익 선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후아미 산체스 기자의 기사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 한국 선수고 또 한국에서 중계권을 갖고 있는 그 방송사가 이 정보들을 빠르게 알 수밖에 없는데 어제였어요. SBS가 8시 뉴스에서 물론 스포츠 뉴스였지만 이강인 선수의 파리 이적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리그왕 사무국에서 들었다. 이건 거의 뭐 오피셜 아닙니까? 공식 발표 공개할 SNS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근데 뭐 지금 SBS 아주 논았죠. 그렇죠. 그리고 TVN도 같이 논았죠. 그렇죠. 분데스리가까지. 사실 지금까지 뭐 이제 스포티비에서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뭐 라리가는 이제 쿠팡 플레이로 가게 됐고 어떻게 보면 애초에 이적설들은 김민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유력하고 뭐 이강인 선수는 아틀레티코 뭐 이런 결이었기 때문에 SBS나 TVN에서는 크게 관심을 안 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급반전. 이제 좀 다양화가 됐다. 채널들이. 어찌됐거나 홍보물을 제작하다가도 물론 뭐 세상 일은 모르니까 빠그라질 가능성도 뭐 아주 미미하긴 있겠지만 요 정도면 그 오피셜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셜이 어떻게 날까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또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여름에 유독 다양한 국적 선수들을 영입하다 보니 그 선수의 국기를 먼저 몇 시간 전에 딱 띄우면서 예고편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크리니아를 발표하기 전에는 이제 슬로바키아 국기를 걸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센시오 영입 전에는 스페인 국기를 걸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강인 선수 영입 이전에 태극기가 나왔다. 이거는 이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있다 발표되던데 지금 이 보여드리는 그래픽은 파리 생제르맹 팬 매체인 PSG 리포트에서 한국의 고궁을 배경으로 딱 만든 건데 아마 이렇게 좀 한국적인 이미지들을 좀 소개하고 이강인 선수 역시 한국의 홍보대사 같은 역할로 파리에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하나 궁금증이 드는 건 역시 기존의 선수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원정 유니폼 프로모션이 진행이 됐는데 이건 사실 지난 시즌 중에 찍었고 여기 있는 선수들이 뭐 이적할 가능성도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물론 뭐 이제 네이마르가 거기에 나왔다라고 하면서 네이마르 남는다 막 이런 식으로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믿을 건 못 되거든요. 예. 근데 뭐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남을 가능성이 충분히 생겼죠. 왜냐면은 은사인 엘리케가 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음바페가 떠날 가능성이 은근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엘클라이피 회장이 직접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 부임 기자회견에서 2주 안에 결정해라. 우리는 공짜로 너를 보낼 수 없다. 만약에 다음 시즌 공짜로 갈 거면은 이번 여름에 이적료 받고 떠나고 아니면은 바이아웃 금액 들어간 재계약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음바페의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는 파리 생제맹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영입보다도 음바페한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거예요. 파리 생제맹 팬들은. 그리고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알클라이프 회장이 얘기한 게 이적료는 2억 유로다. 약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내놓을 생각이 있으니까 협상할 거 없고 그냥 2억 유로 주고 데려가. 약간 이렇게 선언을 한 거고요. 그런 와중에 뭐 이강인 선수의 거치와 뭐 연결돼서 또 보도들이 나온 게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드로도 뛸 수 있으니까 미드필드 자원도 지금 꽤 맞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예초에 저희도 얘기 드렸지만 헤나토 산체스는 올여름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로마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뭐 헤나토 산체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강인 선수 영입한다라고 했을 때 막교환 얘기까지도 보도가 나왔을 정도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마요르카가 헤나토 산체스의 그 연봉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헤나토 산체스도 마요르카로 가고 싶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영입 발표들도 있지만 앞으로 보시면 이제 어떤 선수들이 나가는지에 대한 발표들도 꽤 많이 나오는 이제 파리의 대변화의 오피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 올 여름에 또 어떻게 경기를 하게 되고 언제 데뷔전을 치를까? 훈련은 7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경기로 알려진 게 프랑스 리그 2, 2부 리그 팀인 르하브르와의 경기인데 요건 투어 경기나 공식 경기 느낌보다는 파리 훈련장에서 약간 연습 경기 형태, 그러니까 좀 이제 발을 맞춰보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뭐 이렇게 시작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스팀에서 유망주들을 끌어올려서 이럴 때 조금 활용을 하는 거죠. 왜냐면 1군 선수들이 휴가를 마치고 와서도 어쨌거나 어느 정도의 휴식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테스트 성향으로 가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일부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안 뛸 수도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보지 않을까. 젊은 선수긴 하니까. 뭐 영입한 선수니까 만약에 뭐 여독 같은 거 문제, 컨디션 이슈만 없으면은 그래도 짧게라도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을까 싶긴 합니다. 거기다 어린 선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럼 이 경기 언제 열리냐? 날짜는 7월 21일로 잡혀 있는데 시간이 안 나왔어요. 왜냐 지금 중계사도 안 정해졌고, 그러니까 이 경기를 중계할까 말까, 방송사에서 할까도 결정이 안 됐는데 최신 보도를 보니까 만약에 그게 안 잡히면 그냥 구단 자체 방송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중계해주잖아요. 그렇게라도 볼 수가 있다 보니 그런 경우면 더더욱이나 시간은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확정된 경기들은 일본 투어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강인 선수랑 1군 선수들이 선을 보이는 무대라고 할 수 있죠. 먼저 그 7월 25일에 알 나스르랑 평가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호날두와 음바페, 그리고 또 이제 네이마르와 호날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7월 28일에는 세레소 오사카와 이제 평가전을 또 치르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일에 인테르와 평가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 경기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호흡도 맞추고 엔리케 감독의 전술에도 좀 녹아들고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그러면 공식 데뷔전은 언제냐인데, 원래는 프랑스 리그도 그렇고 많은 유럽 리그들이 리그 개막전에 슈퍼컵 형태의 경기를 치르는데 프랑스에는 트로페드 샹피옹이 있어요. 즉 지난 시즌 쿠프드 프랑스 우승팀인 툴루즈와 파리의 경기가 원래는 8월 5일에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태국 측에서 이걸 그 철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24년 1월 3일로 연기가 된 상태인 겁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공식 일정에는 미정으로 돼 있지만 레키프가 보도했기 때문에 신빙성은 매우 높다. 근데 요새 그 많은 리그들이 자국이 아닌 다른 데에서 카타르라던가 사우디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그 슈퍼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부분 1월에 가지는 편입니다. 그 이탈리아 수페르코파 같은 경우도 1월에 항상 그 사우디에서 하고요. 또 이제 심지어 라리가 같은 경우는 막 4개 팀씩 그 토너먼트 형태로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앞으로도 외국에서 하게 된다면은 1월로 아예 고정돼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 이제 이 대회의 상징
상징성은 전 시즌의 리그 우승팀과 이제 FA컵 우승팀의 대결이니까 시즌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죠. 돈이 지금 모이는 그 부분이 그 나라들이 중동에 있어서 네. 더워요. 여름에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당장 2023년 1월 달에도 파리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리그 올스타 팀이랑 경기를 했었거든요. 뭐 이 경기는 공식 경기지만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우디나 뭐 카타르나 뭐 다른 뭐 중동 지역, 뭐 모로코 얘기도 있긴 해요. 여기서 네. 이제 치러질 것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네. 뭐 어찌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공식 데뷔는 8월 13일이 있는 주말에 로리앙과 이제 리그왕 개막전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강인 선수 뭐 오피셜만 남은 상태, 뭐 언제 훈련하고 언제 경기할지까지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젠 정말 오피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에니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새로운 소식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한준 TV에서 빠르게 정리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